안녕하세요. 정신병동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는 꾸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한 묵상이 여러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는 질문.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최근 서인영 씨가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죠. 공황장애, 이혼, 또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까지요. 못 웃고 살았어요. 거의 진짜 실업증처럼 말을 못했어요. 네, 좀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되게 심했어요. 사실 그 사건이 나기 전부터.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또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그렇게 되고 또 그거를 피해서 도망가듯이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것도 또한 마음대로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게 겹치니까 막 계속 그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계속 맞는 느낌?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깜깜한 그 낭떠러지에 제가 발끝으로 거기서 간당간당하고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섭다. 난 어디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낭떠러지 끝에 있는 저 세계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저 또한 제 삶에서 그런 비슷한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또 제가 정신병동에서 매일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이 막막하고 캄캄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서인영 씨처럼 인생의 바닥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제가 인생의 암흑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 많이 구두를 다 정리하고. 구두방 있어요? 사람 사는 집이 다 그렇잖아. 아니 근데 가방도 좀 있네요 그래도. 이 두 개만 남았어. 딱 두 개. 다 팔았어. 이거에 대해 들었어요? 다 팔고 싶었어. 그리고 필요했어. 방 정리처럼 내 삶을 정리하는 시기. 심리 치료에서는 정신 상태를 점검할 때 그 위생 상태를 참고를 해요. 위생은 그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 조던 피터슨 교수도 얘기했죠. 삶을 바꾸고 싶다면 방 정리를 먼저 해라. 이런 말도 있죠. 이 말은 방 정리라는 그걸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내 삶에서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대화하면서 알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나의 불안, 또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도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나 자신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또 돌봐주고 그것들이 내 삶을 망치지 못하게 잘 정리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서인영 씨도 불필요했던 것들과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서인영 씨한테는 어떤 타인의 인정, 우월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지 진정 무엇이 나의 행복을 주관하고 있는지 몰랐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서인영 씨가 특별히 허영심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이분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용기 있게 말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좀 사실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해서 행동도 했었고요. 나는 진짜 내가 이게 죽어야 끝나겠다. 왜냐면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래서 방을 문 잠그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이틀간 못 일어났어요. 여기 머리가 이만큼 부어. 나는 진짜 이혼을 갖고 나서까지는 나는 그냥 너무 실패작이다라는 생각. 네. 실패했네.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자살하고 싶은 이유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쉬고 싶어서이다.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살은 죽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그 말은 내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나아질지를 모르겠으니까 사는 걸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즉,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딱 직면해서 해결해낼 여력도 역량도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회피 혹은 도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중독을, 폭력을,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택하는 거죠. 이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이 현실을 인식하면 커다란 불안과 자괴감, 수치심, 분노, 부정적 생각, 그에 따른 그런 감정적 케미스트리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신체화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견뎌내는 게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무엇보다 그 불안에 잠식당하고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공황장애, 불안증, 우울장애 뭐 이런 건데 자나깨나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으면 죽음으로써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휴식하고 싶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사랑받은 기억은 인생의 바닥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준다. 치료실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또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해결의 연속이라는 점인데요. 크고 작은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기 사랑인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받은 기억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쿠션의 역할을 해주고 금방 회복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작은 아픔에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넘치는 사랑을 줘야 되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큰 분들은요. 아무래도 내가 회복 탄력성이 적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더 빨리 내 상처를 치유하고 부모님은 나한테 주지 못했지만 내가 나에게, 나 자신에게 자녀처럼 아낌없이 넘치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역설, 고난의 의미.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곳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기점이 돼서 습관처럼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바로 심리학의 대부 칼 융이 얘기한 패러독스, 즉 삶의 역설인데요. 성장에는 필연적으로 역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가지려고 하면 잃게 되고, 강해지려면은 약해질 수가 있어야 되고, 친밀해지려면은 오히려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빛을 원한다면 어두움을 만나야 하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한번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근육이 자라는 원리가 이 성장의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중량을 들면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근육통이에요. 이게 바로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사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근육이 손상이 되면 그 회복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몸이 그 부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합성을 더 많이 시켜서 그 근육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될수록 점점 더 근육이 커지고 더 단련된 몸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근육은 기존 그 상태에서 뭐 추가되거나 더 커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사 스트레스, 즉 고난과 고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성장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고통 혹은 손상이 필요하고 그게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성장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고난, 어떤 퇴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인생의 역설인 거죠. 인생 바닥의 구간을 지나는 분들께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노인네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또 연구하고 또 나라는 사람을 또 연구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실패나 성과에 상관없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내 마음을 보호하려고 꽁꽁 숨겨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사람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기려고 딱딱해진 마음들을
또 상처받기 싫어서 막 센 척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척,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서 포장하고 진심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또 치유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거를 바라보면서 또 내 마음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저 또한 완벽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어떤 평범? 혹은 평범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채널도,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예요. 헛된 시간 낭비나 그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진솔하게 자기의 아픔을 공개한 서인영 씨에게 응원과 축복을 드리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닌 척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요. 속으로 다 울고 다 무섭고 다 힘들고 우리는 다 비슷한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서인영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고통,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성장과 회복의 시간이 옵니다. 근육의 통증이 클수록 근육의 크기 또한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계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정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 바닥의 시간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람의 삶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